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품의 또 다른 요소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와 구별하기 위해 의도된 이름, 용어, 신호, 상징, 디자인이나 이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브랜드는 어떤 기대를 충족하겠다는 고객에 대한 약속이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브랜드가 기존과 잠재 고객의 욕구와 핵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브랜드를 추적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객들이 논리적 수준이 아니라 감성적 수준에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감성적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가능한 많은 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감각은 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곧바로 감성을 이용합니다. 브랜드의 목적은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명은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쉽고 특징을 암시하고 경쟁 브랜드와 다른 차별성을 암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는 회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표적 고객과 감성적으로 연결하고 구매자를 자극하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 경험에 집중한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는 것이 브랜드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죠. 기업이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미있고 탁월한 기호와 관련 있는 고객 약속을 제안하고 전달합니다. 회사는 가치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간혹 제품 결함이나 고객을 속인 것에 대해서 발각이 되었는데도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겠죠. 회사는 약속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움직입니다. 기업은 고객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하려고 언제나 찾아야 합니다. 전체 고객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관점이 되겠죠. 회사는 친숙성 이외에도 혁신에 의해서 더 많은 이점을 추구해야 합니다. 브랜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제품에 관한 지각을 창조하고 경쟁 제품과 구별하고 표적 고객과의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연대감을 창조하는 편익을 얻고 고객을 특정한 브랜드에 충성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회사가 브랜드를 통해서 얻는 힘은 더 싼 가격을 제공하는 대체품이 있더라도 고객이 자사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잘 구축된 브랜드는 높은 상표 충성도,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업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브랜드는 언제나 높은 품질이나 적어도 일관된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를 촉진할 수가 있겠죠. 브랜드의 유형은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와 브랜드 수식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농심과 쿠크와 같이 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품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는 공동 브랜드가 되죠. 갤럭시, 소나타, 신라면 등은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는 브랜드로 개별 브랜드라고 합니다. K5, SM5, 갤럭시 10 이와 같이 구형 모델과 구별하기에 붙이는 숫자, 문자 등은 브랜드 수식어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부착할 것인가 여부와 브랜드의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등은 브랜드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브랜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자 브랜드는 제조업자 자신이 브랜드명을 소유하며 생산된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제조업자가 직접 통제합니다. 유통업자 브랜드는 도소매상이 하청을 주어 생산된 제품의 도소매상에 브랜드명을 부착합니다. 무브랜드는 제품에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철물, 맥주, 콜라, 설탕 등의
제품의 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되겠고, 브랜드 확장은 2080 치약이 성공하여 2080 칫솔이나 구강용품에 사용하는 것처럼 기존 브랜드를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브랜드 확장은 원래 브랜드와 관련성이 있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기업 브랜드는 삼성전자와 같이 기업명을 쓰는 경우, 공동 브랜드는 하우젠이 여러 가지 주방 가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별 브랜드는 지페라싹처럼 특정한 냉장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고, 브랜드 수식어는 RS, RF, RH와 같이 냉장고의 구형 모델과 구분하기 위한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브랜드명을 결정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바로 브랜드명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브랜드가 표현하는 것을 신뢰하는 충성 고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규 진입자들이 브랜드와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예를 들면 밥보다 더 맛있는 밥으로 포지셔닝한 햇반은 제품 범주와 연관성이 크고 기여하기도 쉽고 간편 시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브랜드명이 되죠. 노노자로 13편에 명부정이면 직언불순이고 언불순이면 즉사불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름이 다르지 아니하면 말이 순응하지 않고 말이 순응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브랜드명은 제품 성공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브랜드명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죠. 그것은 제품과 편익, 표적시장과 마케팅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장명은 과학, 인문학과 본능의 수단이 되죠. 바람직한 브랜드명은 제품 편익과 품질을 제한해야 하고 발음, 인식과 기억하기 쉽고 확장할 수가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등록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브랜드명은 제품의 편익이나 품질과 연관성이 큽니다. 경쟁자와 명백히 구별되고 세상에서 흔하지 않고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기억이나 발음하기가 쉽고 브랜드명의 의미가 부정적이거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명에 적합한지와 진출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한 브랜드 네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브랜드와 연관성, 유연성, 독특성, 그리고 기억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브랜드 네임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관성, 속성이나 편익과 관련된 연상을 말하죠. 헤덱스, 햇반, 한스푼, 풀무원, 새우깡, 2080은 제품의 속성이나 편익과 관련성이 있고 연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용이성, 쉬운 기억, 이해, 사용성을 의미합니다. 신라면, 신세계, LG, 우리은행, P&G, IBM, HP 등은 기억이 쉽죠. 유연성, 기업의 전략적 변화에 순응해야 되는데 예로 들면 SK, 한화, US에어, 현대모비스가 되겠고 독특성은 경쟁자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레미안, 물 먹는 하마, 옥소리, 덴티큐, 참이슬이 되겠죠. 물론 독특성이 연관성과도 관련이 있고 기억 용이성과도 관련이 있고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잘 구비됐을 때 바람직한 브랜드 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랜드를 장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기호학은 의미 학문으로 대상과 언어에 의해 전달되는 상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호학은 기호의 체계가 되죠. 가장 분명한 체계는 단어이지만 다른 체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는 전체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구어의 보호체계, 배우의 몸짓, 녹음 음악과 영화 감독의 기억을 사용합니다. 전체 의미는 보호체계와 관찰자나 독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창조가 되죠. 평론가들은 기존의 지식과 태도에 비추어
정보를 해석합니다. 브랜드는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 로고, 색상과 포장 디자인 등 하나 이상의 부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상징을 이루죠. 기와의 견지에서 브랜드는 네 가지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용적 기호, 상업적 기호, 사회문화적 기호, 제품의 신화적 가치가 되겠죠. 실용적 기호는 제품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신뢰성, 효과성, 적합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상업적 기호는 돈이나 비용 효과성에 대한 가치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문화적 기호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회적 영향을 열망 집단의 구성원이나 사회적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적합성에 관한 의미가 되겠고, 제품의 신화적 가치는 제품에 관한 영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화는 삶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개념력들을 제공하고, 브랜드는 이것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랜드 장명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강렬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서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 속성을 전달하고 소비자의 기억 속에 쉽게 저장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해서 자사의 브랜드가 경쟁 제품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기억되고 회상과 인출되도록 수립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 고려하는 방법은 기술적, 암시적 또는 자의적 이름 등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와 제품이 연상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제품 속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적 이름은 제품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 먹는 하마, 항이제로, 한 스푼, 햇반, 풀무원 등이 되겠고, 암시적 이름은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은유적이나 또는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미슬, 처음처럼, 명화우유, 컨디션, 제네시스, 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자의적 이름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쉽거나 음률로 좋은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LG, SK, IBM, 에쿠스, 코웨이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가 됩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의 과거 투자의 결과로서 제품에 부여된 추가된 가치가 됩니다.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장시간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근거해서 확립이 되죠. 긍정적인 브랜드 자산은 회사가 재무와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자산은 신규 고객을 유인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제품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할 때 긍정적인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브랜드 확장을 더 잘 수용하게 됩니다. 소비자 선호도와 충성도를 측정할 때 브랜드 자산을 사용합니다.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친숙하고 기억에 긍정적인 브랜드 현상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호의적인 소비자 반응은 회사의 수익을 형성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브랜드 지식은 고객 기반 브랜드 자산을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됩니다. 속성은 내적으로는 제품 성능과 관련이 있는 특징과 외적으로는 브랜드 개성과 관련이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편익은 브랜드의 속성에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개인적 가치와 의미가 됩니다. 이미지는 시각적인 정보가 되겠죠. 제품 관련 속성은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고, 비제품 관련 속성은 구매나 소비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적 측면으로 가격 정보, 포장, 사용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품 관련 속성과 비제품 관련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를 알아보거나 회상하는 능력이 되죠. 브랜드 인지도의 구축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연상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과 회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인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제품 범주의 여러 브랜드명을 제시하고 이들 브랜드를 과거에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아이폰, 화웨이를 들려주고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 브랜드 제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랜드 회상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 범주의 단서를 제시하고 브랜드를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억 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는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갤럭시, 아이폰, 화웨이라고 말한다면 브랜드 회상이고, 이 중 가장 먼저 떠오른 갤럭시는 최초 상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최초 상기 브랜드가 되어야 되겠고,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상표가 최초 상기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상이라고 하면 특정한 것을 보여주고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브랜드 연상은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에 관한 지각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인상은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 마디와 연결된 정보 마디이고 소비자에게 있는 브랜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에는 제품 속성과 관련된 영상,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과 기업 속성과 관련된 연상이 있습니다. 제품 속성 관련 연상은 제품 범주, 유형적 제품 속성과 지각된 품질이 되겠고,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은 브랜드 개성, 사용자, 제품 용도와 원산지 등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반 브랜드 자산에 대한 브랜드 연상은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해야 합니다. 강력한 연상은 시간이 지나도 관련이 있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정보와 관계가 됩니다. 호의적인 연상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속성과 편익을 브랜드가 갖고 있다고 믿을 때 나타납니다. 독특한 연상은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와 공유하지 않는 다른 속성이나 편익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를 표로 보게 되면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 브랜드 회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브랜드 연상은 제품 속성 관련 연상, 제품 속성 비관련 연상, 그리고 기업 속성 관련 연상이 되겠습니다. 제품 속성 관련 연상으로서는 제품 범주, 유형적인 제품 속성, 지각된 품질이 되겠고, 제품 속성 비관련 연상은 브랜드 개성, 사용자, 제품 용도 그리고 원산지 등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기업으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갖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연상들이 결합돼서 형성이 됩니다.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알고 있을 때 브랜드와 관련해서 긍정적이거나 강력하면서 독특한 현상들을 기억 속에 갖고 있을 때 브랜드 자산은 형성이 됩니다.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인정, 개인적 표현과 타인 지향, 자아 존중감을 포함한 심리적 편익은 사용자 이미지와 연상이 되는 것이죠.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호의적이며 강력하며 독특해야 하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 호의적인 연상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강력한 브랜드 연상은 브랜드를 접했을 때 브랜드와 관련된 연상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독특한 브랜드 연상은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르고 독특한 인상을 자아내야 하는 것입니다.